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상증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죠? 기본적으로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무상증자 결정에 관련된 고시 내용을 보고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는 거 무상증자 결정 요 내용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권리락 하루 전에 시간의 거래 매수도 신주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권리락 다음 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량 매도를 해도 신주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많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권리락 기준일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번 이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매도를 할 경우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엑셀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무상증자 결정 고시문이 보이시죠? 일단 기업이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4번, 그리고 이제 5번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정도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 언제 신주 배정 기준일을 삼는지 이 기업이 날짜를 알려줬고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몇 개인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언제인지, 사실 이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1년 4월 26일이었죠. 즉 4월 26일을 토대로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 그러니까 4월 25일이 되겠죠. 4월 25일이 권리락이라는 날이 됩니다. 권리락.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월 25일이 근무를 하는 영업일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마 이 월요일일 경우 주말을 끼기 때문에 이제 주말을 제외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월요일이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은 일요일, 토요일 제외하겠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 되겠고요.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25, 24, 23일이 권리락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금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신주를 살 수 있느냐? 이 권리락일 하루 전 22일까지 매수를 하면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즉, 좀 헷갈리시지 않게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22일 오후 6시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오후 6시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죠? 네, 시간의 거래도 가능하겠죠. 22일 시간의 거래로 거래를 하셔도 신주를 받을 수 있겠죠. 또한 23일 시초가로 다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준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신주의 배정 기준일을 날짜를 중심으로 그 전날 권리락이 되는 거고요. 이 권리락 전날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주말은 주말이거나 휴일은 안 되는 거죠. 주말이거나 휴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권리락을 기일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주식수 이렇게 한 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신주가 언제 상장되냐? 어렵지 않는 개념이죠. 5월 20일 이렇게.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은 이 권리락일 날에
해당 주가가 이제 뭐죠? 하락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받을 주식 수를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것뿐입니다. 대신에 이날 다시 그 주식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된 부분이 이렇게 다시 플러스로 조정을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전혀 어려운 사실 개념은 아닌데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뭐 다른 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수, 그 다음에 상장 예정일 이렇게 세 개가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7월 30일 기준이었고요. 7월 30일이 날짜로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즉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전날인 29일이 권리락일 되고요. 또 하루 전날이 28일 마지막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사실 우리나라 그 주식 결제일이 3일, 그러니까 영업일로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모습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6시 주주장부가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28일 시간의 거래도 가능하고요. 29일 시초가에 팔아도 마찬가지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오후 6시 28일 오후 6시 주주장부 기준이기 때문에 오후 6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전혀 어려운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 29일 날 권리락일 날 사면 당연히 그때는 신주를 받을 수 없겠죠. 뭐 그런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요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얘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개 중요하다고 했죠. 신주 배정 기준일 7월 23일이었습니다. 7월 23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렇다면 22일이 권리락일 되고 22일이 목요일이었으니까요.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면 21일 오후 6시 기준이 이제 매수 오후 6시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2일 권리락일 22일에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기준이 21일 오후 6시였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2일 날 전량 매도를 하더라도 당연히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권리락일 이후에 팔게 될 경우의 수익률 계산입니다. 이게 다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리락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2일이 되겠죠. 22일이 되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예를 들면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주당 2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0원, 3,333원대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22일 날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계산이 됐던 주가가 22일 권리락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떠버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수익률 계산이라든지 내가 이걸 매도를 해도 돈이 얼마나 남는지 어떻게 버는지 전혀 개념이 안 잡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 표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 표는 이제 수수료하고 세금을 제외한 부분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신주를 받기 전까지의 매도할 경우 내가 이게 지금 매도가 뭐 이익이 남는지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걸 가늠하기 위한 뭐 간단한 뭐 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위에서 살펴봤던 주식수 신주 이 노란색 부분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주당 2주를 줬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당 2주를 주죠. 그러면 이제 200% 이렇게 나오고요. 무상증자 비율이 나왔죠. 신주 예상 가격,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면 신주의 예상 상장일이 한참 뒤죠. 이 권리락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때의 적정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의 적정 주가가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 전에 주식을 몇 개 갖고 있었냐? 뭐 50개 갖고 있었고 그때 주가가 뭐 30,000원이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권리락 이후에 이제 내가 매도를 하는 경우를 가상을 한 겁니다. 내가 50주를 지금 뭐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익이 빵이겠죠. 수익률 0%고요. 왜냐하면 권리락 이전에 매수했던 평단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니까요. 내가 한 주를 받고 두 주를 더 받는데 그 받는 주식이 모두 10,0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 손익과 수익률은 이렇게 됐고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40주 팔고 마찬가지로 10주를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똑같이 00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0으로 팔고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만약 20주를 내가 1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수익률이 사실은 0%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엑셀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너무 깊게 제가 이렇게 만들긴 못해가지고 이 평균치가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감안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0하고 0%가 돼야 되는 거지만 사실상 이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주가 아니죠? 30주가 돼야 뭐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내가 권리락 이후에 20주를 팔고 20주는 11,000원에 팔고 나머지 30주는 10,000원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은 예상 손익은 20,000원을 남긴 거고 그리고 수익률은 1%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엑셀이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맞죠?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게 자동으로 평균치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제외하고서는 사실 이거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게 예 보시면은 뭐 25주를 내가 15,000원에 팔고 예를 들어 25주를 또 12,000원에 팔았다. 마찬가지로 이 최종 손익 요거죠. 최종 손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175,000원이 남았고 수익은 한 12%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검증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대입을 해본 건 아니래 가지고 다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 권리락 이후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주식 플러스 신주로 받게 되는 주가와 주식 수 더하기 뭐 이거를 합산한 수익률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엑셀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지금 권리락 이후에 매도를 하실 때 뭐 신주를 받기 전이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예상 손익이라든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요.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요거를 드리도록 할 테니 잘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할 경우 어떻게 수익률이나 예상 손익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 헷갈리시는 부분 있죠? 뭐 신주 배정일과 권리락 일 그거 아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하여튼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요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